자, 자바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서 그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JDK 다운받을 수 있도록 JRE 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API 문서도 다운받을 수 있어서 뭐 예제라든지 뭐 데모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JDK를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고 환경 설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환경 설정, 환경 변수. 이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와 패스라는 환경 변수 두 가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사이트에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았는데 이게 2020년 그 9월 버전이죠. 얘는 자바도 버전이 있거든요. 자바 버전 11버전 이상 하고 호환된다 그랬죠. 궁합. 제가 프로그램들끼리도 궁합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자료는 8버전 1.8이라고도 하고요. 예, 보통 1.8 뭐 1.7, 1.6 하면 예를 들어서 1.2다 하면 2버전이고 1.3이면 3버전이고 근데 1.8이니까 8버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코어 버전하고 또 이게 언어 버전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뭐 우리가 1.8 하면 8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클립스 그게 그 이제 버전이 그러면 1.8하고 호환되는 게 2020년 9월 버전 바로 밑에 거. 그러니까 2020년 3월 버전는 호환이 또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제들을 무난하게 다 돌려보시려면 1.8이 유리합니다. 높은 버전 이게 공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출 때 하나 안 되잖아요. 그럼 시간 엄청나게 뺏기는데 나는 시간 뭐 며칠 뺏겼으니까 나는 실력이 상승했을 거야.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치할 때 환경 설정할 때 뭐 다음 했으면 설치되고요. 무난하게 실행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다음 했는데 뭐 중간에 하나 뭔가 탁 걸렸어요. 그럼 한 3, 4일 동안 막 고생했네. 그 고생한다고 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원래 돼야 되는 게 안 되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장비에서는 실행되는데 어떤 장비에 실행 안 되고 그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하고 충돌나서 어떤 분은 안 돼가지고요 막 정리하고 하는데 사실은 충돌 안 되면 그냥 설치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설치해보고 안 될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 초보자가 처음에 할 때 그거는 사실 현남이에요. 조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도 설치해보고 저기도 설치해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때 그죠? 예,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문법 어느 정도 떼고 내가 자바 프로그램 어느 정도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럼 높은 버전에서도 한번 세팅해서 한번 해보고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속속 들어오지. 예, 그 처음에 너무 또 이제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별 문법 정리할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소용 보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궁합이 그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렇게 버전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실습하실 때도 최신 버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최신 버전 했는데 이 버전하고 연결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 현재 1.8 버전만 해도 충분히 모든 내용을 다 하고도 남아요. 예. 거기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은 그때 하라는 거죠. 지금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법 뭐 그거 모르는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예. 이 수준에도 충분히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자바를 쉽게 그러니까 소스만 작성하면 저장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단축키로 뭐 쉽게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컴파일도 클래스 파일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실행도 한 화면에서 같이 볼 수 있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 안 해보시면 그게 쉬운 건지 모르죠. 아주 옛날 자료 보시면 도스 모드에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다 대부분 그 개발할 때 자바 개발할 때 이클립스를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그래야 이 회사도 쓰는 거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 이클립스 해보셨어요? 예, 해봤죠. 그럼 다른 회사에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자바에서 변수를 이제 선언하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알아야 되고, 변수를 선언한다는 의미도 아셔야 되고,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변수를 이제 선언했으면 이제 어떻게 또 사용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또 이 범위라는 걸 또 설명을 합니다. 범위. 예, 변수의 사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그 종류가 있죠.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타입도 있고 정수 타입 있고 실수 타입 있고 널리 타입도 있는데, 자바에서 다루는 이 타입들, 자료형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 변환이라고 해서요, 타입이 다른 경우에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꾸는 방법에 따라서 자동 타입 변환, 우리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요런 이제 단어를 씁니다.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해서 캐스팅이라는 또 요런 용어를 써요. 강제 타입 변환은 캐스팅, 자동 형 변환, 자료 타입 변환은 프로모션,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자, 변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자, 변수는 변하는 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변수라는 것은, 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자, 변수라는 게 변하는 수로 이해하시는 분은 이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1을 넣었어. 그러면 이 지금 A라는 변수의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런데 내가 요 A라는 변수가 선언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3을 넣는 거, 이렇게 명령을 작성한 거예요. 3을 이렇게 넣겠다. 그러면 기존에 1은 어떻게 됩니까?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는 게 변수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는 값이 쑥 사라지고 밀려나는 거죠.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입력한 여기 이제 3, 대입한 3이라는 값이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1은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변수는 여기 한 개, 값을 한 개만 저장할 수 있는 게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기억장치, 램이라는 주기억장치에 메모리 주소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너무 힘들죠. 번거롭고. 그래서 이 주소 대신에 숫자로 되는 주소, 16진수 숫자 주소 대신에 이렇게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변수명을 사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접근을 합니다. 자, 타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자료형을 의미하고요. 자료의 종류, 자료형, 자료형을 의미하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이름과 이 이제 자료형, 자료형을 이렇게 앞에 적고요. 뒤에 이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변수 선언할 때, 여기 선언이죠. 선언한다는 게 이제 내가 필요한데 있어야 쓰죠, 그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야 내가 어떤 값을 보관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명령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언하는 명령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갑이 있어야, 내가 동전을 어디에 넣어 놓고 싶어요. 동전 지갑이 있어야 어디 넣어 놓겠죠, 그죠? 그러면 동전 지갑 하나 이렇게 만들지 잘하시는 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친구 지갑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전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동전 지갑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값을 저장을 하고 싶은데 저장 공간이 아직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그림에 보시면 int 자, 더블 밸류 뒤에 있는 까만색에 있는 요게요,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변수명입니다. 변수명, 변수 이름. 자, 요게 이제 변수명, 요게 변수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타입입니다. 타입. 여기 위에서 여기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료형.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이 타입입니다. 자, 인티저 타입, int 타입, 자, 더블 타입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int라는 인티저라는 타입도 정수를 저장하는 거고요.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 더블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표가 조금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정수형 자료형이 있고 실수형 자료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또 자료 이제 형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요 앞에 나오는 게 타입이고 뒤에 나오는 게 변수 이름이다까지 하고요. 요거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할게요. 예,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인데 일단은 형식이 자바에서도 이거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앞에서 C에서 int 요거 A 배우셨잖아요, 그죠? 지금 요 형식을 봤을 때는 요 놈하고 뭐만 달라요? 요거는 A고요, 요거는 H인데요, 다른데요. 요 변수 이름은요, 여러분들 C에서도 요 A만 쓸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AG 쓰고 싶다면 AG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A라는 변수명 안 쓰고 그냥 AG 쓰고 싶으면 int AG 하시면 돼요. 똑같다는 거죠. 표기법이 똑같은 거예요. 표기법. 표기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 때 C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바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바에서도 만약에 여기 이제 A라는 변수가 필요하다 하면 자바에서도 int 한 칸 띄우고 A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A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정해줄 때요, 이제 앞에서는 간단하게 명명규칙이라고 이제 소개만 들었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아직까지 못 들었죠. 우리 그 C 이렇게 이제 하실 때 보면 앞에서 간단하게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정도만 봤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더 많아요, 이 규칙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이렇게 보면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타입도 알아야 되고요, 변수도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변수 선해줄 때 간단하게 int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형식은 알겠어요. 저런 형식으로 가는구나. 앞에는 타입이 오고 뒤에는 변수명이 오는구나. 예. 그리고 이게 한 문장이 끝나면 마지막에 세미콜론 치는구나. 앞에서 우리가 C 언어 볼 때처럼 비슷하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타입은 나중에 좀 하고요. 변수 이름을 정해주는 규칙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 변수의 이름을 위한 명명규칙이라고 우리말로 해서 명명규칙이라고. 자,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명명규칙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첫 번째인데 첫 번째 글자는 문자이거나 자 혹은 특수문자 중에 달러 기호 혹은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빼기가 아니고 언더바. 요거 변수명에 특수문자를 못 써요. 못 쓰는데 예외적으로 밑줄이죠. 언더바. 이거 빼기 밑에 있는 거. 언더바나 밑줄이죠. 밑줄. 그다음에 달러. 예, 우리 숫자 그 4키 위에 있는 거 달러 기호 있죠. 요 두 가지는 변수명으로 줄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좀 특수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수문자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익히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그죠? 특수문자는 못 써. 하시면 두 가지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익히시면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복잡하신 분은 특수문자는 거의 못 쓴다. 예외는 있긴 있는데 대부분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외가 이 달러하고 언더바입니다. 다음에 자, 요 첫 번째 글자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변수명을 정해줄 때 첫 글자는 자, 문자이거나 달러 혹은 언더바여야 되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이거는 C 프로그램 할 때도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쪽 있었죠, 그죠? 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자, 우리가 이제 얘가 되는 게 있고 가능이 올바르게 썼다는 얘기고요. 안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자, 앞에 거 이제 이거 읽어봤으니까 첫 번째 요 규칙 봤으니까 볼게요. 자, 가능한 거 프라이스. 이 규칙에 위배되는 게 없어요. 자, 달러 프라이스. 자, 달러 특수문자지만 자,
요 두 가지 이 특수 문자는 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일 앞에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가운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줄 여기 컴퍼니 네임에서 C자 앞에 여기 밑줄이 들어가 있죠. 특수 문자 다른 건 못 씁니다. 못 쓰지만 요 밑줄은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거 보시면은 1V 왜 그래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잖아요. 변수 이름은 1이라는 게 숫자죠. 1로 시작했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수 이름을 정해줄 때. 선생님 변수를 프로그래머가 정해줘야 되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오면 우리 이름 지어주듯이 변수도 내가 사용할 변수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숫자로 변수명이 시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틀렸냐면 앞에 원문자 서큘레 H라고도 부르죠. 골뱅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이게 특수문자 요 두 가지 외에는 못 쓴다 그랬잖아요. 특수문자를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달러는 괜찮은데 두 번째 보시면 샵 들어가 있죠. 샵. 여기서 달러나 언더바 외에는 특수문자는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여기 요 부분 샵 들어가 있죠. 예. 여기는 이제 골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영어 대문자, 대소문자가 구분된다. 자,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 여기 이제 A가 이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A 맞죠? 이거 뭐예요? A 맞죠? 이것도 A고 A 이제 맞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얘도 A자고 얘도 A자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언어마다 이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자바나 C는요, 대소문자를 다르게 봐요. 말 그대로 A는 A지만 대문자, 소문자 이 차이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설명해 보면 first name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앞에는 다 소문자고요. 뒤에 그 보시면 여기 name에 n자가 대문자입니다. 두 개 이렇게 봤을 때 알파벳은 똑같죠. 단어는 맞아요. 똑같은 단어 맞아요. 맞는데, 자, 뒤에 것은 n자가 대문자고 앞에 것은 n자가 소문자죠. 이 부분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는 이걸 다른 변수라고 봅니다. 다르다라고 봅니다. 예. 이 first name과 뒤에 있는 first name은 다른 거야 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입력할 때, 자, first name 해서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저장해놓고 출력, 예, system.out.println인데 너무 기니까, 예, print, 예, 해서, 예, 요 first name 하는데 요 뒤에 대문자 들어가는 이 name을 쓰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 이 변수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first name 넣었지, 예, 중간에 대문자 n자 들어가 있는 이 변수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행이 엉터리가 된다. 자바라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를 익히시잖아요. 명령어를 익히실 때 대문자로 됐으면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 소문자로 됐으면 소문자로 쓰셔야 되고, 대소문자 섞여 있으면 대소문자 섞어서 그대로 쓰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규칙입니다. 좀 까탈스럽다, 그죠? 예. 그래서 자바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대소문자. 야, 스펠링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대문자인지 이거. 근데 이런 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규칙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첫 문자는, 자, 영어 소문자로 시작하되, 자, 다른 단어가, 자, 붙을 경우, 첫 자를 대문자로, 자, 해야 된다. 관례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맥스 스피드에서 M자가 소문자죠. 그 다음에 first name에서 F자가 소문자죠.
자, 카 바디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요 카가 소문자죠.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습니까? 변수 이름 정해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변수에다가 변수는 어떤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죠? 변수를 선언해 줄 때 변수 이름을 우리가 정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자를 소문자로 해줘라. 자, 여기서 첫 문자는 영어 소문자로 해라. 이게 그죠? 예, 여기 이제 규칙이죠. 규칙인데 선생님 이거 어기도 됩니까? 어기도 되긴 되는데요. 이제 코드를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코드 여러분들 자판에 타자 치실 때 이분은 혼자서 독학하신 분, 이분은 제대로 학원에서 자세 교정하면서 배우시면 딱 알잖아요. 그죠? 코드 보면 다 압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변수명은요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소문자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수의 이름을 붙일 때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단어를 하나 이게 변수명을 의미가 있는 단어를 붙일 때 이게 조금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그냥 AAA BBB 이런 식으로 예제 만들 때 CCC DDD 다른 사람들 만드는 예제 보면 이런 것도 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변수 이름으로 쓰긴 쓰는데 사실 맞는 사람은 알죠. A는 어떤 용도로 쓰고 BBB는 어떤 쓰고 CCC는 어떤 용도로 쓰고 DDD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 맞는 사람은 알지만 이거 프로그램 안 맞는 사람이 이 코드를 보면 AA의 변수가 무슨 용도로 썼지? 다행히 주석 아시죠? 슬래시 별표 슬래시 자바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한 줄 주석은 슬래시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 C나 자바나 똑같습니다. 그죠? 표기법이.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 코드를 이용해야 될 사람이 이걸 이제 수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읽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수정해서 써야 되는데 보면은 이 변수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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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다행히 주석이라도 자자로 달아놓으면 다행인데 주석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이 변수가 사용되는 부분을 봐서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이 값 들어가니까 이 변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first name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맥스 스피드 최대 속력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가독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단어로 넣어놓으면 이 코드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뭐하게 그죠? 막 상상을 발휘해서 이거는 뭘 거야 이걸 할 필요 없죠. 그냥 단 읽으면 이 변수는 어떤 값이 들어가겠구나 바로 그냥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부할 때 되게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죠? 귀찮은데 그냥 대충 만들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습관 들이실 때 이런 명명규칙이나 이런 거 이제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한번 습관 잘못 들이면 계속 이제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만드시고 여러분들 항상 초짜가 아니고요. 이제 1년 이제 경력 쌓이고 2년 경력 3년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갓 배워서 들어온 신입인데 여러분들보다 이런 거 더 깔끔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좀 자존심이 막 구겨지잖아요. 그죠? 우리 선배님은 소프트웨어 공학 제대로 모르는갑다 이런 거 있잖아.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갑다 이런 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개념이 없네 이런 거죠. 그죠? 프로그래머스의 기본 자질이 없네. 조금 있다가 딴 데로 이동해야지 이런 식이죠. 그죠? 뭔가 시키면 잘 모르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개발 열심히 하셔서 실력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초등학교부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배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한 3년이나 4년 있으면 밑에 아주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올라온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막 대회 같은 데 나가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친구들 밑에 두고 이제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 엉터리로 배웠네 이런 거 있죠. 잘 모르네 이런 거. 그러면 뭐 시키면 말도 잘 안 듣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막 반항하고 그죠? 좀 제대로 뭐 이렇게 알고 실력도 있고 제대로 프로그램 하면 내가 따르겠는데 보니까 저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당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죠? 저보다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선배는 선배로서 좀 끔찍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에 가서 눈물 척척 흘리면서 그죠? 안 그런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게 하실 때 그렇게 해요. 모를 때 처음에 할 때 버거울 때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바쁘다 보면 할 게 많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초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 1년 차, 2년 차 경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AA, BBB 이런 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프로그램 배워서 이제 가실 때 전공자가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떻게 스킬을 업시키는지 보셔야 되고 어떤 자료를 보는지를 확인하시고 본인도 그걸 이제 흡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전공자 아니니까 몰라 이게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첫 문자 변수 명명규칙에서 첫째 문자 첫 번째 글자는 이제 소문자로 시작돼야 된다 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자 다른 단어가 뒤에 붙을 경우에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맥스 다음에 스피드죠. 맥스라는 단어와 스피드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내가 변수를 만들 때 맥스 하면 맥스는 맥스인데 최대인데 뭐에 대한 맥스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스피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최대 속력? 그죠? 두 개 단어를 딱 합쳐가지고 하나의 변수명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변수명으로 만드실 때는 일단은 규칙이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한다. 그런데 뒤에 혹시나 다른 단어를 붙여서 변수를 완성해야 된다 하면 뒤에 붙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 그래서 여기 맥스 뒤에 스피드 하면 이 S 있죠, S. 스피드의 첫 번째 글자가 S죠. 얘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뭐 이 단어가 쭉 연결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자 여기 위쪽에 맥스 스피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맥스 스피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딱 경계선이 탁 드러나요. 맥스와 스피드가 단어가 두 단어로 합쳐져 있구나. 읽을 때도 그죠? 띄어쓰기 안 돼 있더라도 자 이렇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까? 띄어쓰기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붙이실 때 그 변수명 안에는 스페이스를 넣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어와 단어 이렇게 붙여서 하면 알기 쉬운데 단 이제 요 그 뒤에 붙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다른 단어가 붙을 때 뒤에 붙을 때 얘기합니다. 뒤쪽입니다. 뒤쪽 뒤에 붙을 때 그 뒤에 붙는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해줘라.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규칙 한번 보세요. first 소문자 시작하는 거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name이에요. first name. 그러면 name에서 n자가 대문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카, 바디, 컬러. 자, 카라는 단어와 바디라는 단어와 컬러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왜? 그 단어 붙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됐으니까. 자,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카멜 표기라고 합니다. 카멜 표기. 우리 낙타 있죠? 낙타 이렇게 등 보면 볼록볼록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낙타 등이라고 생각하면 대문자가 볼록볼록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자바 하는 뭐 이렇게 까다롭네 하는데 자바 배우시는 분은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수명을 붙이실 때 요 이제 규칙대로 이제 변수명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규칙에 보면 문자 수에 제한은 없다. 제한은 없지만 자 우리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성 치치카포 사르스 뭐 워리볼 뭐 많죠. 저도 다 못 외우고 싶은데 예전에는 다 외웠겠죠 당연히. 선생님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하면 그런 거 외울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에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름이 긴 사람. 예전에 개그 프로에는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어를 길게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수명 하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방금처럼 단어를 많이 쓰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코딩을 많이 해야 되죠. 변수명 하나에 막 그죠? 뭐 한 줄 넘어가고 이러면 프로그램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쉽겠지.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쓰라는 거죠. 적당히 긴 거는 적당히. 적당히 의미가 전달되면
그 몇 개 단어 붙여서 의미가 된다면 그렇게 쓰지 너무 길게 쓰는 것도 너무 오버하지 마라. 예,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예약어라는 표현은 앞에서 설명드릴 때 했었어요. 명령어. 자바 명령어 의미한다. 예약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자바에서 우리 뭐 여행 갈 때 숙소 잡을 때 예약 딴 사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약돼서 저는 몇 호실 하고 싶은데 하면 예약되어 있어 못 씁니다 하면 예약할 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단어는 자바 명령어로 예약해 놨다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쓸 수 없어. 이거는 자바 거야. 이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예약어. 그러니까 자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에서 쓰는 명령어. 자바에서 이미 명령어로 쓰는 단어들은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책참조돼 있는데 많겠죠. 자바 명령어가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죠? 많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자바 명령어, 자바 예약어는 키워드라는 용어도 써요. 키워드, 명령어, 예약어 다 자바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수명으로 이제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명령 규칙을 이제 보셨는데 일단은 변수 이름 정하는 것까지는 이제 봤는데 자,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앞에 타입이 오고요. 뒤에 변수명이 와야 됩니다. 당연히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으면 이 변수가 이제 어떤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제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값을 저장할 때는 대입할 때는 이렇게 이제 equal 기호를 씁니다. equal 기호를 쓰는데 여기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90이라는 값을 왼쪽에 있는 이 score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집어넣어라, 대입해라, 갖다 넣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저장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값은 초기에 저장되는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기 값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줄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라인, 두 라인, 문장이 두 문장입니다, 그죠? 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int score 자, 요거에 대입 연산자 나오고요. 90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core라는 이름에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자료형이 뭡니까? 인티저죠. 그래서 이 score라는 변수에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값을 인티저 타입의 score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초기 값을 자,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자, 최초로 9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score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면 만들어지면 90이라는 처음에 9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저장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두 라인을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런 표기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C 공부하실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는 그 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게 더 깔끔하네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작성하든 한 줄로 작성하든 문장을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하나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든 이게 두 개 같은 뜻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또 이제 변수를 사용할 때 자, 규칙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이제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변수의 값을 저장만 합니까? 아니죠. 변수의 안에 있는 값을 꺼내오는 거, 읽어오기도 합니다. 그죠?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읽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 값을 자, 읽는 데에 대해서 자, 변수는 초기화가 되어야 읽기가 가능하다. 여기서 좀 초기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 초기화라는 게 변수를 자, A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int a 해서 a라는 변수가 선언되는데 이 변수는 공간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예, int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예, 이 a라는 그릇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없어요.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초기화라는 얘기는 그릇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 담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처음으로 하나 뭔가를 내용물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에 뭔가 담겨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려면 내용물을 이렇게 초기화 뭔가 넣어줘야 되죠. 초기화됐다는 얘기가 변수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뭔가를 담아놨다는 거거든요. 뭔가 담겨진 게 있어야 집어내죠.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변수는 초기화가 되어야 읽기 가능하다. 곰곰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낸다는 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뭔지 이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여다 본다는 거거든요. 내용물이 없으면 비어 있으면 끄집어낼 것도 없죠. 읽어낼 것도 없죠. 당연히 변수는 이렇게 변수 만들어주고 어떤 값을 초기 값을 줘야지만 읽기가 가능하다. 예. 자, 요것도 이제 잘못된 코딩 예가 있고, 자, 맞게 고쳐진 코딩 예가 있는데, 자, int value 요렇게 요거는 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설명 보시면 자, 주석으로 한 줄 주석 처리돼 있죠. 변수 value 선언. 자, 나 변수 value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야. 근데 이 변수는 정수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거야 해서 int value. 여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단 여기 이제 초기화가 안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주되 여기에 값을 지금 아직 넣어 놓은 상태가 아니다. 값이 없는 상태다. 그런 뜻이죠. 초기화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값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대인변산자죠. 대인변산자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왼쪽에 있는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한다 그랬습니다. 저장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int result라는 요거 이제 지금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선언해 주면서 초기 값으로 value 더하기 10한 값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value 더하기 10은 수식입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수식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 줘야 돼요. value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10이라는 숫자를 더하기 산술 연산해서 그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를 result라는 요 인티저 타입 그러니까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변수 밸류 값을 읽고 10을 더한 결과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요 부분이. 왜냐? 위에 선언은 했지 값을 넣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값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없는데.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요. 없는데 지갑 안에 거 돈 꺼내와. 지갑 저기 있잖아. 지갑 안에 거 돈 꺼내와.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죠. 꺼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수는 초기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읽기가 가능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틀린 부분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지금 변수 선언만 했잖아요. 초기화가 안 됐잖아요. 그죠? 변수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30이라는 정수값으로 이렇게 초기화시켜 주는 거예요. value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30이라는 값을 넣어 주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수식이니까 얘를 계산한 다음에 요 리절트에 담아 줍니다. 요거 대입면선자가 있기 때문에 자, value 더하기 10에서 value라는 거는 변수죠. 그러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꺼냅니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30 들어 있죠. 그러면 value 자리에 여기에 이제 30이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value 변수가 있으면 변수명이 있으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자리에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30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40이 될 거고 이 결과값이 어디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 40이라는 정수값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올바르게 실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 밸류 값을 읽고 10을 더한 결과값 40을 변수 리절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요 부분이 틀린 거고요. 예, 그래서 요 틀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요렇게 조기값을 준 겁니다.